아사쿠사 구경을 마치고 오다이바로 가는 크루즈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기모노 대여점이 있는 4번 출구 앞에서 도쿄 크루즈 여객터미널로 이동합니다. 터미널은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편 스미다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여객터미널. 기모노 폭이 너무 좁아서 계단을 오를 땐 개걸음으로 걸어야 되더라고요. 이곳이 도쿄 크루즈 여객터미널입니다. 도쿄 크루즈는 여러 종류의 배가 운항 중인데요. 출발지 아사쿠사에서 오다이바 해변공원까지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수상버스라고 불리는 미주부 라인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히미코, 호타루나, 에메랄다스가 있습니다. 이 중 히미코, 호타루나는 은하출도 955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SF계의 거장 마츠모토 레이지가 디자인한 배로 도쿄 수상버스를 상징하는 존재와 같다고 합니다. 출항 스케줄은 각 달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 같지만 한 척당 하루 2-3번 정도의 스케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항 스케줄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쿄 크루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현장 결제 시 카드 또는 QR 결제만 사용 가능하고 현금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티켓은 현장 발권도 가능하지만 도쿄 크루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승선 30분 전부터 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다가 안내에 따라 탑승하면 됩니다. 저는 오후 3시 55분 티켓을 발권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상버스 시간이더라고요. 성인은 1,600엔, 아동은 800엔으로 다른 선박보다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수상버스 탑승해볼까요? 창문이 열려있는 실외 객실과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객실, 야외에 옥상 좌석도 있습니다. 스미다강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부드러운 수상버스. 생각보다 낭만적이라 꽤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도쿄 스카이트리, 아사히 그룹 본사, 레인보우 브릿지 등 도쿄의 랜드마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선박과 건설되고 있는 도시의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2070년 미래에 온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50분쯤 가다 보면 보이는 독특한 건물은 후지TV 본사인데요. 구체 구조물엔 270도 파노라마 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실이 있어 오다이바의 필수 코스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수상버스에서 하선하여 근처를 살짝 둘러볼게요. 선착장 왼편 데크를 따라 걸어가면 오다이바 해변공원과 이어집니다. 데크를 따라 걸어가며 오다이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다이바는 에도 시대의 에도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초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며 테크놀로지 센터, 쇼핑몰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갖춘 모습으로 변모한 오다이바. 신주쿠나 시부야 등 도쿄 주요 지역과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훨씬 더 가족여행객 친화적인 장소가 많으며 해수욕은 할 수 없지만 윈드서핑 등의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작은 해변도 있습니다. 오다이바로 수상버스 외 신주쿠역에서 유리카모메 라인을 타고도 올 수 있는데요. 유리카모메는 요금이 꽤 비싼 편이라 2-3번 정도 탑승할 예정이라면 정기권이 훨씬 저렴하니 오다이바에서 여러 곳을 다닐 예정이라면 1일 승차권을 구매하세요. 승차권은 매표기에서 JR 승차권과 비슷한 방법으로 발권할 수 있으며 발권 방법은 동영상 설명서 13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K데이에서 구매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박물관과 스몰월드 도쿄 입장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할 예정이라면 더욱 추천하는 상품으로 예약 링크는 본문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사실 오다이바는 워낙 볼 곳도 놀 곳도 많아 일정이 넉넉하다면 하루는 이곳에서 할애해도 좋을 만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지역인데요. 유리카모메를 타고 오다이바로 넘어온다면 뻥 뚫린 바다와 엄청난 규모의 컨테이너 크레인의 압도적인 광경, 잠시 다른 나라로 온 듯한 착각을 들게 하는 이국적인 경치도 감상할 수 있고 마치 광안대교를 건너는 듯한 아찔한 느낌의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볼 수도 있으며 일본 최대 규모의 전시가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 화려함의 극치라고 하는 디지털 아트 미술관인 도쿄 팀랩 플래닛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더욱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해변공원. 해변공원 뒤편으로 나와 건너편의 대형 쇼핑몰 덱스도쿄 비치를 방문해봅니다. 약 80개의 상점과 레스토랑, 레고랜드, 실내 놀이공원 등이 있는 오다이바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쇼핑몰입니다. 외부의 계단을 따라 올라갈게요. 지상 1, 2층은 주차장인데 인공섬이라 지하가 없어서 그런지 이 근방 쇼핑몰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게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데크를 따라가면 쇼핑몰 입구가 나옵니다. 3층에 들어서면 펼쳐지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공원 조이폴리스. 게임회사 세가의 소닉, 에반게리온, 귀멸의 칼날 등의 캐릭터와 신나는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며 대기 시간은 평균 10분 내외로 시원하고 가볍게 즐기기 좋아 인기라고 합니다. 자유이용권의 경우 현장 발권은 성인 5,500엔, KK데이에서 구매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 예약 링크는 본문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4층엔 다이바 이초메 상점과 거리가 이어집니다. 일본이 급성장하던 시절인 쇼와 시대인 1930년대 거리를 테마로 만든 곳이라고 하네요. 옛날 과자는 어느 나라든 빠지면 섭섭하죠? 간식과 더불어 각종 잡화를 파는 문구점들도 있고 옛날 아이스크림 트럭, 복고풍 노래가 가득한 주크박스, 상당한 퀄리티의 캐리커처, 나만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 커스텀 의류샵, 쇼와 시대 하면 빠질 수 없는 지브리, 다른 곳에서 본 적 없는 디자인 상품들이 가득. 인형 덕후들 당장 오다이바로 달려가세요. 귀엽고 독특한 디자인의 기념품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생긴 마네킹 에코는 처음 봐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체험거리로는 관상어 낚시, 트리가트, 귀신의 집도 있습니다. 여기 진짜 무섭나봐요. 들어간 사람들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더라고요. 복도 가장 안쪽에 다코야키 존이 있습니다. 5개 점포 모두 오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점포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미쉐린 가이드 3년 연속 추천된 타코야키 전문점 토미오리 아카오니에서 주문해봤습니다. 치즈 덕후들은 참을 수 없는 다코야끼일 듯 합니다. 이 가게의 미쉐린 메뉴는 카오 타코야라는 국물에 든 타코야키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덱스도쿄 비치는 2개 동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있는 곳은 시사이드몰, 옆동 아일랜드몰 1층엔 레고랜드가 있는데요. 마지막 입장 시간이 지나서 문은 닫혀 있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5층에 위치한 기념품 샵만 잠시 들려봤습니다. 네모 반듯해진 디즈니 친구들도 있고 나만의 레고 캐릭터를 커스텀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한 건 500엔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출구와 이어진 기념품 샵 출입구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죠? 키즈 카페 같은 곳도 있어 성인부터 아주 어린이까지 와도 볼거리가 정말 많은 덱스도쿄 비치. 테마거리를 꾸며놓은 것부터 남달랐지만 역시 일본이 제대로 하면 정말 제대로 만든다 감탄했던 복합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덱스도쿄 비치 옆에 있는 아쿠아시티 오다이바로 이동해 볼게요. 이곳도 외부 에스컬레이터에서 타면 4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좀 더 아울렛스러운 복합시설이라 쇼핑을 즐기기 좋고 스크린 X가 있는 큰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모인 소동물 동물원도 있고 조금 더 큰 동물을 위한 샵도 있는데요. 좀 더 많이 큰 친구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큰 친구들이 간식을 직접 고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꽤 흥미로웠던 점은 펫샵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가격도 정찰제로 붙어 있더라고요. 일본 반려동물이 비싸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케이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강아지들끼리 놀며 이미 사회화를 건강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쉽게 입양할 수 없는 가격이라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니 공용 공간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려동물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인 듯합니다. 픽사 캐릭터 애견우리도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에겐 발바닥 들어가면 끝날 사이즈라 입맛만 다시고 왔네요. 아쿠아시티 오다이바에는 토이저러스, 베이비저러스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젖병 종류도 정말 많은데 이천에는 훌쩍 넘는 브랜드들도 많다는 게 더 놀랍네요. 분유나 식기, 장난감도 당연히 가득가득해 아기 엄마 아빠들은 이곳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쇼핑몰 이곳저곳에 빈티지 소품샵이나 빈티지 식당 등 컨셉 하나는 제대로인 곳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 3층 서쪽 건물의 끝까지 나가면 아쿠아시티 오다이바의 진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아쿠아시티의 하이라이트. 자유의 여신상은 1998년 일본과 프랑스의 교류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2000년에 상설 조형물로 되었다고 합니다. 밤의 야경도 물론 멋있지만 어쩌면 더 보기 어려운 게 붉은 노을로 물든 시간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길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야경 명소는 많이 들어봤어도 노을 명소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데 도쿄의 완벽한 노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오다이바 아쿠아시티에 방문해보세요. 많은 관광객들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고 있는데요. 훌륭한 뷰에 비해 사람들이 적어 오히려 조화를 외치며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덱스도쿄 비치와 아쿠아시티 오다이바 사이 뒤편으로 육교가 보이는데요. 이 육교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오다이바에 빠질 수 없는 뷰포인트로 갈 수 있어요. 러브 오브제에서 내려와 건물 뒤편을 돌아 육교로 올라와서 걸으면 됩니다. 오른편 건물이 다이바시티 도쿄 프라자.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이바시티부터 이어지는 3일차 마지막 일정은 다음 편을 확인해주세요.